안녕하세요. 세퍼언니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여쭈어봐 주시는 성중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성중독이라는 것은 강박적으로 성적 경험을 추구하면서 이런 성적 충동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일상생활의 행동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해서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느냐? 깊은 불안이 있는 사람,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 수치심이 심각한 사람들, 그리고 어릴 적에 불완전 애착이 심각했던 사람, 그다음에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 불안의 노출이 심각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왜 나타나냐면 이들은 불안 속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이 내적으로 심각하게 일어났을 때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성적 행동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냐면은 전쟁 때 정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왜 그랬냐? 그때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거든요. 불안은 성관계를 추구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성중독의 주된 감정은 수치심이라고 있어요. 이 수치심은 어떻게 중독을 불러오냐면 이 어릴 적에 불완전 애착이 있던 사람과 불안 속에 노출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치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어서 나는 나쁘다, 나는 가치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는 전제 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성적 행동을 추구합니다. 이걸 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고의 전환으로 인해서 치료가 가능한데요.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분들의 트라우마와 이분들의 가치 체계를 사고 전환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는 성중독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가정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배우자 외에 다른 관계를 추구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성중독 자체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기본적인 관계의 불완전 애착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하고 관계도 깊을 수가 없어요. 다른 관계를 무조건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형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또다시 관계를 맺고 또 이 사람과의 관계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추구하고 이렇게 관계 중독 안에 성중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두 번째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반복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성관계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옵니다. 내가 추구해야 되는 정상적인 삶의 자아가치라든지 자아실현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저히 이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삶의 가치를 이뤄갈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린 시절에 그런 어떤 애착 형성 과정이나 네. 이런 트라우마가 성중독이랑 어떤 관계가 좀 있는지. 제가 임상 사례에서 살펴보면은요, 이제 보통 성중독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의 패턴에서 가장 많았던 것은 아버지의 엄격함과 폭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가깝지 못했던 것뿐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폭력적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남성분들이 성중독에 걸려있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불쌍하고 아버지는 너무 폭력적이어서 어머니를 많이 때리거나 또는 나한테 너무 가학적이었던 아버지였던 경우가 주된 경우였어요. 여성 내담자 중에서 성중독이셨던 분도 계셨나요?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너무 많이 매를 맞았거나 관계가 너무 학대가 지나쳤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가치가 없다라는 수치심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심리검사 결과로는 자존감이 매우 낮은 경우, 이런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 대표님께서 성중독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성중독 그렇습니다. 치료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성중독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처음 치료의 첫 디딤이 내가 성중독자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 인정을 시키기까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보통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기가 성중독이라는 걸 인지하게 돼요? 내가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도 된다라는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믿음이 굳건해질 때 그때 인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조금 기억에 남는 성중독 사례,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특별했다거나 뭐 이런 사례? 모든 내담자가 한 분 한 분 특별하죠. 근데 이제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60이 훌쩍 넘으신 전문직 남성분이 오셔서 나는 성중독자다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오셨는데 스스로 너무너무 고치고 싶다. 아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성중독으로 산지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아이들도 이제 컸는데도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아내하고 관계 리스로서 오랜 시간을 지나서 시작된 문제이긴 했어도 내가 더 노력해보지 못했던 거에 대한 후회가 되고 이제는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문제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다라고 스스로 치료받고 싶다라고 찾아오셨던 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미 반은 치료가 돼서 시작된 치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금융여행을 떠나라 뭐 이런 네. 대표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융여행은 성중독 치료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있는 예, 있습니다. 치료 안에 금욕을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금욕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안에는 자위부터 성관계, 부부간의 성관계까지 할 수 없는 기간을 정해놓고 내담자와 상담자가 약속을 통해 그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의미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성중독은 굉장히 광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컨텐츠로 다루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성중독은 반드시 치료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가정에 위험을 끼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깊은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습관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병적인 문제를 푸셔서 치료를 해야지 그냥 나쁜 놈이야 버려야 돼 끝내야 돼 이혼해야 돼 이렇게 풀지 마시고 병으로 생각하셔서 치료를 통해 가정을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 읽기로 여러분들도 시원하게 또 속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